안녕하세요. 책 읽는 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지은이는 에리카 라인, 옮기니는 이미숙님입니다. 그리고 웅진 싱크빅 갤리온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 책은 미니멀 라이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가치관을 알아가는 것이 이 책의 주요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깊은 가치에 따라 행동하고 또 그 가치를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핵심적인 가치가 우리 삶의 단단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왜 그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왜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밖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에 인생이 단순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이란 자신에게 꼭 맞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럼 작가가 생각하는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는 비움의 기술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단순할수록 좋다. 소중한 사람만 만나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좋은 것만 곁에 둘 것. 복잡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걷어내는 연습. 돈이 모이는 사람은 심플하게 쓴다. 정리에도 소질이 필요하다. 사소하고 꾸준한 것들이 인생을 바꾼다. 비교하지 마라. 가장 빨리 불행해지는 방법이다. 당신은 이미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생각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 책에 쓰여진 대로 선택 앞에서 망설여질 때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떠올리자 이 말을 중심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 일부분을 읽겠습니다.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20대 때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화재 경보기를 점검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 수많은 집에 방문해야 했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던 내게는 흥미로운 일이기도 했다. 똑같은 구조의 집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평생 동안 모은 수집품이 가득한 집에 있었고 부엌 조리대에 접시 하나 없는 집, 온갖 잡동사니로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집도 있었다. 또 다른 집은 매년 내가 방문할 때마다 식물의 수가 배로 늘어났는데 나중에는 여기저기 뻗은 가지들에 햇빛이 다 가려졌고 발을 내딛기가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이 일 덕분에 나는 사람들의 매우 다양한 생활 방식을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그 다양성과는 별개로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 일정, 결심, 정신적 부담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었다. 다들 정작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 복잡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현대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빨라진다. 세상의 속도에 쫓겨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하루가 끝나 있다. 밖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에 치이고 스마트폰은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며 집에서는 너무 많은 집안일에 허덕인다. 밀린 업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찌끈거리는데 주말 모임에 적당한 식당도 검색해 봐야 한다. 나도 어딘가에 정신이 팔린 채 살던 시절이 있었다.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때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보며 한없는 감격에 빠지다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인 일들에 녹초가 되어 우울해졌다. 내면이 혼란스럽다 보니 주변 역시 혼란스러웠다. 일을 마치고 돌아간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난장판이 된 거실이었다. 장난감, 빨대컵, 담요, 고무줄 꼭지, 그림책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대형마트의 유아용품 코너가 우리 집 거실에서 폭발한 것 같았다. 워킹맘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극도로 우울해진 시기였다. 그때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끈 것은 단순한 삶에 대한 열망이었다. 쓸모없는 것들과 최대한 멀어져서 딱 본질에만 충실하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내 시간을 잡아먹고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집안일에 시간을 덜 쏟는 대신 아이들과 놀아주기, 중요한 업무에 집중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기, 오늘은 뭐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에 아침 운동하기. 그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였다.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 했다. 정신을 쏙 빼는 잡동사니 위에 둘러싸여 어떻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겠는가. 일상은 루틴으로 만들어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고 내 에너지를 빼앗는 흡혈귀 같은 사람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 신경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했다. 나는 그때부터 나를 향한 모든 부탁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날카로운 기준으로 물건을 평가하고 분류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만의 시간, 해변으로 떠나는 작은 모험, 공항에서 소형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외출을 필사적으로 지켰다. 물론 단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달라졌고 지금은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루하루를 보낸다. 미니멀리즘은 물건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다. 이 책에서는 미니멀리즘을 향한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 당신이 상상하는 미니멀리스트의 하얗고 휑한 집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모습을 일방적으로 쫓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기준만 잊지 않으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덜 중요한 것은 지워버려라. 초보 엄마였던 시절에 미니멀리즘을 향한 내 여정이 시작되었다. 당신 역시 현재 삶의 어떤 단계에 있든 오늘 당장이라도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이 바쁘고 버거운 생활을 그만두고 만족스럽고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도록 돕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삶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아픔을 경험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이 결코 없을 거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이 도전의 시간을 통해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포기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할 도구와 건강한 정신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명심해 주길 바란다. 갑작스럽게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나아가라. 이 변화는 노력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단순한 삶은 단순하게 얻어지지 않는다. 에리카 라인. 단순한 삶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한창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당신아는 고향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다. 남편은 출장이 잦아 집을 오래 비웠고 나는 혼자 세 아이를 키우며 애정도 없는 직장에 다녔다. 버거웠고 외로웠다. 어느 날 오후 흔들 의자에 앉아 마루 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태양은 부드러운 분놀림으로 온 하늘을 황금빛으로 색칠해 놓았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현재가 너무 힘겹다면 이 상황을 무조건 버티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열쇠는 내가 들고 있는데 나는 진짜로 내게 어울리는 삶을 다시 설계해 보기로 결심했다. 진정으로 나와 어울리는 삶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왜 그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핵심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자신의 왜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밖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제거되면 꿈꾸던 삶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이다. 미니멀리즘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면의 참모습에 어울리는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다. 툭 하면 한눈을 팔게 만들어 결국 원하지 않는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게 하는 방해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요컨대 미니멀리즘이란 자신에게 꼭 맞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다. 나를 미니멀리즘으로 이끈 것은 투머치 문화를 거부하고 싶다는 반발심이었다.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투머치,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전화통화, 너무 많은 볼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너무 많은 약속에 넌더리가 났다. 바쁜 일정과 성취, 그리고 끝도 없는 물질의 축적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에서 덜어내기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던 나는 삶의 다른 선택지를 붙잡지 않을 수 없었다. 힘들더라도 덜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도 그렇다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 보기로 결심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가치를 따라가 보는 것. 이 선택은 압박감과 죄책감, 그리고 극도의 피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선택의 기준은 단순할수록 좋다.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나는 앞으로 둘째, 셋째가 태어날 때마다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한 번도 달리기를 잘했던 적이 없던 터라. 중학생일 때 억지로 시켜서 달렸던 이후로는 1km도 꼬박 달려본 적이 없다. 생애 첫 하프 마라톤을 위해 훈련한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겁이 났다. 그래서 매주 달리는 거리를 늘려서 완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적당히 생길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 결심을 알리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가치관 중 하나가 밑바탕이 된 목표였다. 내 목표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는 것이었지만 내게 동기를 부여한 것은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한 가치였다. 나는 건강을 유지하고 싶었고 가족과 보조를 맞추면서 지속적으로 내 꿈을 쫓을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고 싶었다. 우리가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과 다르다.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려고 행동을 취한다. 나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도전했던 3번의 하프 마라톤에서 마침내 땀에 흠뻑 젖어 가쁜 숨을 내쉬면서 결승선에 도달했다. 목표를 달성한 것은 맞지만 그런 순간이 가치를 실현하는 순간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가치를 반영하고 가치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가치는 우리 삶의 단단한 토대가 되어준다. 미니멀리즘에서 가치와 목표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매달 집안의 한 공간에서 물건을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고 가정하자. 처음에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솟구치는 흥분과 의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의욕은커녕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온다. 그때 자신의 목표를 뒷받침하는 가치를 인식한다면 마침내 결승선에 이를 수 있다. 미니멀리스트는 가치관이 꿈을 이루라고 우리를 자극하며 천천히 타오르게 만드는 불길임을 안다.